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고민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는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연락 주시고,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을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역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많이 남겨주시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입니다. 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타면서 국내 증시도 아침부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0.3%가량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네요. 0.6% 가까운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욕심으로 따지자면 조금 더 올라와 주지 이런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주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락이 잡혔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걱정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기존의 그 스탠스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표를 보고서 올릴지 말지를 확인하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얘기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제 금리 거의 뭐 막바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졌던 거고요.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가 한 번에 다 나오는데요. 거의 뭐 물가의 끝판왕 그리고 고용의 끝판왕의 지표들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 역시도 최근에 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도 지난달에 발표됐던 것만 봐도 걱정할 만한 수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만한 지표는 나오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중간에 나오는 ADP 고용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수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꾸 맞지도 않는 보고서가 시장을 충격을 주고 그러면서 주가가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근데 맞은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막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가 실제로는 쇼크가 나오기도 하고 뭐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때 좀 흔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아무래도 이 보고서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올 때 잠시 약간의 충격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면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도 역시 악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도 역시 지금 경제가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다 보니까 은행에서의 위기가 다시 또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만약에 위기 상황들이 정말 심각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미 공포지수라고 하는 이제 빅스 지수죠. 그게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빅스 지수가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을 뿐 실제로는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정도 수순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서 하락장이 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상승장 분위기를 좀 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다시 이제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중심도 잘 못 잡겠고,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겁을 먹어서 팔았더니 또 오늘 이번 주에 주가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 시장에서도요. 악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악재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가 하락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호재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희망이 이제 클 때, 그때 주가가 보통 이제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그때 주가가 또 올라간다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분위기들을 잘 좀 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쏠림 현상 안에서 수급들이 퍼지고 있는 이 현상들 과연 어느 쪽으로 퍼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이제 소비 쪽에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재료들도 많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죠? 자, 지금부터는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상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전화 상담 지금부터 첫 번째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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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동준세미캠 38,300원에 10%요. 38,3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 그렇군요. 매수를 높게 샀어요. 높게 샀어요. 사신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매수하신 지는? 6월달 정도 된 것 같아요. 6월 정도에 사셨군요. 지금이 8월이니까 2달 정도 되셨나 봐요. 네. 그래요. 동진세미캠도 사실 회사는 좋은 회사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적도 뭐 잘 네. 좋아지고 있고, 아마 그래서 이제 이 기업도 매수하실 때 실적도 괜찮고 회사도 괜찮고 그래서 사셨는데, 하필이면 매수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이라는 건 회사의 뭐 가치, 뭐 실적, 뭐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 외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사고 있는가, 이걸 바로 이제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주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는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는 가격대거든요. 6월달에 매수하셨으면은, 그러면 올라갔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바뀐 거군요. 네. 보니까, 아이고, 왜 안 파셨을까? 이건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조금 더 아쉽네요. 올라갈 줄 알고. 그쵸? 근데 우리가 네. 제가 잠깐 지금 보여드리면요. 이 기업의 주가가 45,000원 부근에 고점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네. 보면 45,000원에 고점이 나오고 나서 떨어졌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45,000원에 한번 올라왔을 때 주가가 가다가 좀 빠졌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꼬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밀린 거죠. 그죠? 네. 이때는 약간 이제 징후를 좀 느끼셨어야 돼요. 요게 지난번에 보니까 이 가격에서 밀렸지.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여기서 흔들리고 있네?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팔고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이제 그게 지금 안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부분은 한번 타이밍이 지나간 거라 저는, 다음에 다시 주가는 올라올 거예요. 다음에 올라오겠지만, 제가 볼 때 주가는 조금 더 빠졌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만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4만원 정도 부근에서 다시 또 흔들리거나 또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는 만약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나 3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온다면 사실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만약에 3만원 부근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온다면 저는 그냥 4만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서 알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그 95,000원에 네. 15%입니다. 좀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5,000원에 15% 매수를 하셨군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많이 빠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일정 폭 안에서 계속 왔다 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된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힘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져 내려왔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예. 결국은 이제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면 뒤늦게 만들어진 거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독감 백신 있죠. 독감 백신 예. 중에 뭐 사가 백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사가 백신 쪽에서도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계속 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독감 백신이 필요한 겨울에도 이 제대로 생산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 잘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예. 이 회사한테는 좀 악재였던 거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백신을 생산을 이제 낮추고 독감 백신 쪽을 생산을 좀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예. 이제 회사의 저점은 이제 거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 회사 뭐 주가 매수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혹시 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굳이 안 하셔도 충분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라오면 10만 원 위 이상 가격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나중에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그냥 10만 원 이상에서 파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기다릴 때고요.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올라오나요? 갑자기 탕 하고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도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올라올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회입니다. 네, 동국제강 네. 10%에 13,000원이요. 13,000원에 비중이 10%예요. 네. 아하.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엄청 오래됐어요. 요번에 분할하고 이거 네. 갈고 냉겨놨어요. 아, 분할 전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한 7, 8년 됐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한번 딱 올라왔었다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쵸? 네. 아, 좀 아쉽네요. 이게 이 종목이 좀 올라왔을 때. 지금 저거 하던데 분할 어디라고 오늘 뉴스에 떴던데 보니까. 뉴스예요. 제가 잠깐 네. 확인을 해볼게요. 지주회사 전환하는 동국홀딩스. 그죠? 요 뉴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국홀딩스를 동국죠, 예, 동국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지금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로 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 동국제강도 역시 매수가 들어올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요거 이번에 효과 이용해서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재료는 나왔잖아요. 그죠? 네. 재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다 13,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한번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종목은 이번에 반등 주고 13,000원 정도 부근에 오면 공개 매수니까요. 그러면 그때 잘 정리하고 빠져나오세요.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나는 사실 내년까지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좀 길게 끌고 가시려고 그러세요? 네. 7년을 모의하셨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아니, 왜냐면 네. 동국제강 홀딩스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계세요? 예. 분할을 했으니까 그 전에 또 가지고 계셨으니까. 예. 아, 그러네요. 그런데 그걸 굳이 다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하나씩 어쨌든 한쪽에 다 포진되어 있는 것들 좀 비워되는 것도 어쨌든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지주회사 빼고는 나머지는 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주회사만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어도 뭐 거기 반영이 되니까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오리온 홀딩스고요. 네, 12,600원에 10%입니다. 12,600원에 10%요. 아, 15,600원이요. 12,600원. 만 12,600원. 네, 12,600원. 그렇죠. 제가 12,600원 들었는데 지금 잘못 그렇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럼 12,600원에 매수하셨으면 가격이 낮네요. 아이고, 오래됐는데요. 네. 네. 근데 이 종목은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정으로 지금 들고 가고 계신 거예요, 계속?
30% 가까이 가지고 있다가 네. 저번에 17,000원 올 때 팔았어요? 덜어내고 오,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데요. 네. 나머지를 2만 원에 팔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건 지금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욕심. 제가 봐도 욕심 같아요. 오리온홀딩스. 비중이 혹시 그 10%지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셨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 많이 들어가셨어요? 네, 이거 음. 그 적금 삼아 이제 계속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어쨌든 적금 삼아 놨다는 건 이제 장기 적금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고 가신 거 같긴 해요. 좀 장기로. 네. 그래서 지금 네. 지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들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 그때 팔고 다시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살 걸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나요? 중간중간마다? 보니까 17,000원 부분에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보니까 14,000원 떨어졌다가 또 17,000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약간 네. 그런 생각들이 들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어떤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실적을 그래도 잘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뭐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제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한 기업은 맞아요.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장기 투자했을 때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수익을 키워주는 그런 종목이기보다는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약간 이런 류의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정리를 한번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머지도. 정리 한번 하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은 밑으로 한 14,000원 아래로 다시 사면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보시지 그래요. 예. 배당 배당 보고 사실은 가려고 했는데. 아, 배당도 보고요. 근데 배당을 줘도 우리가 배당이라는 건 사실 이제 어떤 종목들은 뭐 3%, 어떤 종목들은 많이 주는 건 5%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네. 주가가 5%에 6%의 그 하락이 나온다면 배당보다 사실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죠. 그러니까 배당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월급 이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월급. 네. 월급을 받다가 이제 중간에 보너스를 받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성과급이라든지 보너스. 네, 배당은 약간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는 그 시세 차익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월급 같은 개념. 우리는 월급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렇죠. 네, 오리온홀딩스는 이거는 뭐 나중에 들고 갔다가 길게 가서 뭐 17,000원 다시 팔고 나오셔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투자하는 기간이 좀 답답하실까 봐. 답답하면 차라리 지금 팔고 밑에 조금 쌀 때 다시 사면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좀 끌고 가셔도 네, 17,000원 정도 저는 그렇게 봐요. 2만 원 정도까지 좀 힘들고.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대모 13,000원에 네. 30%거든요. 13,000원. 근데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좀 참여 좀 하면 어떨까 해갖고요. 이거 지금 13,000원인데 추가 네. 매수 얘기하신 거죠? 네.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정도로 이 네. 회사에 대한 신뢰가 좀 있으세요? 글쎄 뭐 언젠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해서. 언젠가 전쟁이 좀 끝나지 않을까? 네. 전쟁이 끝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복원 사업을 또 생각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근데 전쟁이 우리가 사실 올해 상반기 이제 작년에도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잖아요. 네, 아니 보통 한 그쵸. 2년이 넘어가니까는요. 맞아요. 그런데 네.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너무 지쳐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나 어느 나라나 다. 근데 항상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주가라는 건 이제 선반영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선반영. 선반영이라는 건 미리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덴모라는 회사도 이제 굴삭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네.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 얘네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성과를 올리겠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이 회사가.
예전에 6,000원대부터 해서 지난해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6,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뭐 18,000원까지 올라왔으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예상보다 전쟁이 안 끝나고 오래 걸리네? 라고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데모라는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또 국토부 장관이 또 어디 또 간다 이제 또 그런 또 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뉴스가 나오고 막 뉴스가 나오니까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싶어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좀 빨리 네. 이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못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라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가 네.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얼마까지 올것 같아요? 지금 떨어진 다음에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살짝 잡힌 것 같은데요. 요거는 네.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가격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요 정도 12,000원 가격, 에서? 네. 3,000원요? 12,000원, 13,000원.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파는 물량들이 좀 나올 거예요. 물려있던 물량들이. 근데 거기서 좀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거기서 다시 네.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12,000원이 넘어갈 때 좀 강하게 올라오면 매수가가 네. 13,000원이잖아요. 13,000원이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어요. 원래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2,000원 반등 나오면 그때 흐름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고요. 이해되세요? 네. 아이고, 네. 좋은 말씀 항상 감사해요.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험한 건 가급적이면 네. 좀 피하세요. 그게 네.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항상 이 프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G 제미콘 10%인데요. 네. 제가 8,000원대 사가지고 좀 낮춰가지고 7,420원으로 해놨는데 네. 이게 갈 수가 있을런지 많이 기다리될런지 싶었어요. 7,420원에. 네. 이 종목도 좀 답답하죠. 이게 네. 지금 10% 비중이신데 추가 매수하셨다 네. 그랬죠? 8,000원대 사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신 건데 지금 예, 나타났는데 7,420원. 갈 때 하나도 안 가네요. 맞아요.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오늘만 봐도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는 또 올라오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더라고요. 반도체 쪽은 이제 지금 악재와 호재들이 약간 좀 섞여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의 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 있거든요. 예, 중국에 가서 아마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작년 10월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 뉴스에 많이 떠들썩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을 이제 중국을 견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런데 이제 이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유예 기한을 뒀는데 이게 유예 기한이 끝나는 날이 다음 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금 이번에 적시적기에 또 이제 방문을 한 거거든요, 장관이.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반도체주들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를 많이 지불하다 보니 소비가 좀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렇죠? 많이 돈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물가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소비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앞으로 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소비가 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나 이런 IT 기기 제품들은 단가가 그래도 뭐 10만 원에서 뭐 그 이상 가격이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로 가면서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할 거니까 요 종목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오면 상승하면 잘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더 이상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가격까지 이미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8,500원, 8,500원 정도 오면 그때 뭐 다 파셔도 상관없어요. 그때
다 파셔도 예, 상관없고 예. 아니면 절반 팔고 좀 기다려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은 8,5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도가를 8,500원으로 책정해놨고 네, 기다릴까요? 맞아요. 지금은 좀 기다릴 때입니다. 네, 거의 올 많이 때 됐어요. 네.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아이고, 혹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기다렸는데요. 기다린 것만큼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올라왔을 때 주식은 결국은 이제 그 확실하게 수익만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그렇죠.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가 다 있으니까요. 각각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 잘 참고해서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 주는 오프라인 강연회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 강연회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오후 장 마감 이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 생방송으로 무료로 강연회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오후 4시에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 풀어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기다리셨죠? 유튜브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자, 매수 가격은 35,000원에 10% 비중 매수하셨죠? 지금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참,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는데 밑에서 샀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올라오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지난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나서 효과를 받고 이제 그 재료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점을 새로운 호재가 나왔는데도 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 저점이 나왔고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이 기업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라는 게 여기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제 35,0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손절가는 3만 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반등 시에는 35,000원에 매수가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하이브네요. 정말 오랜만에 하이브. 자, 이 종목 상담을 주셨는데, 236,000원에 10%. 자, 비중. 236,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목표 주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단기로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BTS 효과 때문에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또 뉴진스에 대한 효과들도 있었죠, 상승을. 근데 지금 이제 BTS 멤버들 일부 멤버들은 또 지금 군에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효과가 좀 많이 반감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는 이제 지금 이제 솔로로 BTS 멤버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뭉쳤을 때 효과보다 지금 주가에는 반응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볼 때 예전에 이런 뭐 상승을 좀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잘 정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위쪽으로 27만 원 정도 가격대보다는 제가 볼 때 26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가 좀 적절한 그 정리 가격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26만 5천 원 이 정도 오면 정리하고 잘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자, 휴마시스네요. 휴마시스.
매수 가격은 2,920원에 40% 꼭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다행히 채택됐습니다. 2,920원 매수 가격보다 지금 아래로 살짝 내려와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약간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잠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 이 회사는요, 지금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 거래들이 좀 살아있긴 해요. 거래량들이 중간중간마다 이제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근데 예전에 이 회사의 주가를 잠깐 보세요. 2020년도, 21년도 체외 진단기기 때문에 이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말이죠.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익들,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미 그때 지키고 있던 저점을 깨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뭐 해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회사 길게는 보지 마세요. 길게는 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아직도 지금 떠 있습니다. 위쪽으로 좀 많이 떠 있는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3,000원 위쪽으로 한번 튀어 오를 때, 이 위쪽으로 한번 올려주면 그때 단기 시세 보고 정리하고 나오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 이 위로 한번 올라왔을 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덴티움. 자, 덴티움 매수 가격은 137,250원에 17%네요. 자, 덴티움 보겠습니다. 17% 그리고 137,250원. 자, 이 종목도 잘 올라가다가 근래 들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떨어질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자, 중국 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급락이 한 번도 나왔고.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 초기에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싶어서 올라가다 떨어지겠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못 사요. 그러다 언제 사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는 빠집니다. 즉 주가는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또 많이 빠지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서 이제 빠질 때, 이때는 매수의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조정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아요. 덴티움은 아직까지 하락이 좀 멈추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번 잡아줬죠. 11만 5천 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11만 원 내지는 10만 원까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1만 5천 원 가격, 11만 5천 원 가격, 요 가격을 일단 손절가로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매수 가격이 13만 7천 원이니까 14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반등 나왔을 때 힘이 좀 약하면 그때는 좀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조금 더 싸지면 그때 다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시 13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대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저는 일진파워를 16,0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네, 아이고, 좀 아이가 집 옆에서 있군요. 네. 지금 일단 매수 가격은 16,000원에 30% 매수하셨고, 그러면 지금 비중하고, 지금 가격을 보니까 이 종목이 거래가 좀 말라있네요. 어제 한번 딱 네. 들어왔다가 지금 거래가 좀 빠져있고, 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왔고, 이 종목도 참 힘드네요. 네. 네. 자, 일단 30%니까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매수한 가격대는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종목을 만약에 좀 위에 뭐 2만 원, 2만 5천 원 이 위쪽에 사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16,000원이라는 가격은 이 가볍게 한 번쯤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 네. 근데 다만 딱 16,000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즉 네.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 저는 이 가격을 보거든요. 이 네. 가격대를 보는 이유는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거래들이 밑에서 이제 막 솟아있는 그 거래들을 보면은 이 가격대에서 좀 많이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15,000원 넘어가면 한번 딱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순간적으로 탁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종목은 단타를 네. 많이 치는 거예요. 이 종목으로. 그러니까 네. 기다리셨다가 15,000원 한번 위쪽으로 탁 올라올 때 그때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많이 만- 기다려야 될까요? 시간은 사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 이게 언제까지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근데 이 네. 회사는 시간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오래 걸리는 종목은 아니라서 이미 네. 한번 내려와서 지금 흐름을 돌려내고 있는 자리라 그렇게 오래 걸릴 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잘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래야지 팔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탁 네. 올라오면 그때 보고서 잘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고생 많으셔요. 아,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명신산업 네. 24,150원에 24,150원에 네. 10%입니다. 24,150원에 10% 매수하셨군요. 네네네. 아, 명신산업을. 이 종목, 어땠어요? 이 종목도 사고 나서부터 떨어졌나 봐요. 아니요, 사고 25,000원 얼마까지 갔다가 아, 올라갔다가 떨어진 플랫 거군요. 때렸어요. 딱 이 시점이 보니까 이제 딱 사고 나서 탁 올라왔다 떨어졌네요. 그쵸? 네네, 맞습니다. 아, 그 타이밍이군요. 저는 이제 올라갔다가 네, 내려오는 시점에서 잡으셨는 줄 알았어요. 네,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원래 다들 더 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왜 못 파는 경우들이 항상 많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좀 많이 처져 있어요. 그죠? 네. 예, 처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종목들마다 네. 올라가는데 순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뭐 순환매가 막 돌아요. 근데 거기에서 네. 보면 이제 IT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자동차 쪽은 약간 좀 뒤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 주기가 좀 뒤에 있다는 거예요. 명신산업은 네. 지금 보니까 오늘 거래량이 57만 주, 근데 거래대금이 120억 정도라고 하면 평소에도 네. 거래가 끊이지 않는 종목이고 그만큼 이제 실적도 괜찮은 그리고 재료들도 이제 좀 있는 회사라 24,000원, 24,150원이면 25,000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24,500원 정도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까? 네, 뭐 26,000원, 5,000원 이거까지 본다고 해도 그러면 네. 저도 그러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번에도 올라갔다 또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24,500원 정도 오면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흔들려서 떨어지면 뭐 그때 사도 되잖아요. 회사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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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명시산업은 올라오면 그때 잘 한번 정리하세요. 매수 시점이 조금 이제 그 매수하기 좀 까다로운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동아약품 네. 12,600원에 7%인데 네. 이거 조금 오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타기하고 오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물타기 이게- 예, 추가 매수 했는데 지금 단가가 이거예요? 아, 예. 그럼 되게 그리고 높게 사주나 보네요. 16,000원이니까 7,000원대부터 계속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네. 비중은 많지가 않네요. 그래도 다행히. 네네. 처음에 네. 많이 사시진 않으셨나 봐요. 예, 조금 탔다가 음. 예, 조금 물타. 그러니까 단가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보니까 이 기업은 지금 오늘 거래가 별로 없고 최근에 거래가 목요일날 들어온 거 보면은 11만 주, 그다음에 10억 정도. 거래가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 좀 살아나긴 했네요. 네, 그 전에 거래가 없다가 이제 점점 5월 달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건 당연히 좋은 징조죠. 좋은 징조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회사 추가 매수를 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한번 이제 단가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왕 이제 여기까지 온 거, 그리고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회사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9,300원, 지난번에 이제 그 목요일날 저점 가격이 있어요. 딱 올라갔다가 네네네. 이제, 그죠? 여기도 이제 9,300원 부분에서 반등 나왔는데, 요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저는 9,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다. 네. 그럼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더. 네. 나중에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목표 주가 일단 11,000원 정도 이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9,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G2파워 네. 12,000원에 30%요. 12,000원에 30%. 네, 어저께 11,500원까지 올라가서 네. 손절을 우선했다가 밑에서 잡을까 그러다가 네. 거래량이 너무 되는 것 같아갖고 조금 놔뒀더니 그냥 떨어지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어제 뉴스가 한번 나왔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네. 네, 소형, 소형 원전, 그죠? 네, 소형 원전 네. 수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G2 네. 파워도 한번 딱 주가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소형 원전 쪽이 이제 수주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뭐 미국하고도 이제 합작을 해서 뭔가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소형 원전이라는 네. 거 들어보셨죠? 일반 원전보다 규모가 작은 원전이에요. 전력도 네. 전력 생산도 역시 좀 작죠. SMR. 네, 맞아요. 그래서 G2 파워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원전 이슈는 앞으로도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정부에서 또 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올라오면 네. 팔아야 돼요. 근데 어제 팔 걸 약간 후회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네, 후회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 누가 알겠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그 누구도 아마 못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매수가도 안 왔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원래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 네. 날은 조정봉이 뜨게 되어 있어요. 이 조정봉이에요. 오늘 네. 거래를 보면은 지금 요 정도에서 거래가 마감된다면 아주 큰 정도의 거래는 아니라 걱정할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시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면 그냥 12,000원 위로 올라오면 팔고 나오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그때까지는 가요? 12,000원까지? 저는 12,000원 위쪽에서 반등 주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주가 원래 이쪽은 약간 테마적인 성향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단타들도 많고 그래요. 그럼 한번 탁 올라갔다 턱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걸 네. 좀 이런 것들은 잘 지켜봐야 돼요.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내가 못 봤을 때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 제가 이것만 때려보고 있거든요. 째려보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어저께도 막 네. 우선 팔았다가 밑에서 아, 잡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아, 뭐 다른 것만 상한가 뭐 한신 막 이런 거 상한가 치고 그러니까 이것도 네. 상한가 가나? 어. 이러고 내가 또 모르는 거가 또 있나 그러면 이래갖고 그러면 일단 너무 심하게 째려보지 마세요. 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만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네. 잘 관찰만 하시면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12,000원 위로 딱 올라왔는데 거기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또 욕심 부리면 네. 또 떨어져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12,000원 딱 위로 올라가면 일단 12,000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000원 딱 우선 왔습니다. 팔아야죠. 다 팔아요? 다 팔 수 있어요? 다 팔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런데 일단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12,000원 딱 오는 순간 10% 절반 먼저 딱 줄이세요. 절반 먼저. 절반이요? 네. 12,000원 오는 순간 네. 절반 줄이고 거기서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네. 나머지는 그때 팔면 돼요. 자, 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강 얼마요? 그냥 12,000원 위에서 수익에서 팔면 돼요. 12,000원 딱 왔을 때 아니. 절반 팔고 12,000원 네. 위에서 그냥 수익에서 그냥 팔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그래요. 네. 이렇게 밑에- 정리해 드릴게요. 밑에서 조금 더 살까 그러다가 또 사지 마세요. 11,000원. 자, 네. 지금 요거만 가져가세요. 네. 요것만. 자, 이렇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오래 걸릴까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훈영 멘토입니다. 미래생명자원 네, 미래생명자원. 7,500원에 15%. 7,500. 너무 고점에서 사가지고 네. 한참 올라갈 때 따라붙었더만은 바로 아유. 단타 치려고 들어갔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계속. 이게 지금, 몇 그쵸. 개월 됐어요. 그쵸. 근데 왜 어떻게 단타를 됐지? 치시는 분들이 꼭 따라가요? 왜 꼭 네. 따라가야지 단타가 성공을 할까요? 그건 아닌데. 아니 방송에서 8,500원까지 간대서 그냥. 아유, 그런 말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돼? 또 믿어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은 지난번에 흑해 공무협정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때가 끝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재료가 아. 나왔는데 원래 이걸 만약에 보려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미리 한번 이제 이 일정들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흑해 공무협정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은 바로 다음 주 언제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보통 그 전에 움직였다. 보통 이게 기업들이 그 전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내리막 타다가 음. 지금 약간 차트로 지금 올라가는 중인 것 같은데. 올라가는 얼마까지 중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중은 아니고 그냥 멈춘 거예요. 하락이. 그냥 그러면 단기로 얼마까지 보고 그냥 손절을 할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 종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정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일정이 아예 지나버린 그 테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물량들이 아직 남아있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물려있는 거예요. 뭔가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주가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과 네네. 분산 들어보셨죠? 근데 매집은 네. 좋은 거예요. 하지만 분산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분산인가? 그건 아니에요. 매집인데 매집이 된 이유가 다음에 올리기 위한 매집이 있고 그 다음에 물려있는 매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물려있는 매집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올라오면 언제든 이 물량들은 계속해서 중간중간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6,500원까지는 될까요? 6,500원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얼마 얘기를 딱 어렵고 저는 6,000원에 가까운 반등까지 한번은 봤다가 네.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서 6,000원에서 힘이 빠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정리해야죠. 앞전에 5,970원까지는 올라왔을 때 내가 손절을 하려고 그러다 그냥 냅뒀거든. 그렇죠. 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네. 힘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네네. 이제 뭐 하락이 멈췄다면 이건 흐름을 어떤 식으로 잡냐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살짝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약간 굴곡을 주면서 잡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곡을 주든 아니면 그 각도가 완만하지 않고 좀 경사가 있는 각도로 잡아버리거든요. 보통 저점이 잡힐 때는. 근데 이거는 좀 완만하게 지금 6,000원까지 잡고 그냥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도 걸어놓고 그냥 손절할까요? 이건 보시고 그때 팔아야 돼요. 6,000원 딱 오잖아요. 근처에 네. 왔는데 힘이 약해. 그럼 그때 파는 거고요. 6,000원까지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뉴스라든지 이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네. 힘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봐서 6,000원 이상에서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딱히 얼마까지 딱 나올 때 정리하세요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종목 6,000원 정도 한번 기다리셨다가 그때 힘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HD 현대 네. 좀 고점에 산 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또 64,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못했어요, 손절을. 근데 지금 계속 또 떨어지고 있어서 매수가하고 비중이 얼마시죠? 66,500원에 10% 정도 돼요. 66,500원에 10% 정도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못 파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매수 가격이 66,500원이면 그때 올라왔어도 사실 그 매수가도 회복이 안 됐죠. 이 종목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회사에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주가의 무게가 좀 무거운 거예요. 이 종목은 일정 폭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네. 이걸 활용해서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58,000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이때는 뭐냐면 파는 가격은 아니고요.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일단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 그러니까 63,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62,000원, 58,000원에 가까운 가격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 아래에서 매수했다가 63,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 손실을 좀 회복해야지. 이거 그냥 무턱대고 계속 올라가면 이거 기다리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63,000원에서 정리하고 6만 원 아래에서 다시 사서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상담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있는 거 아시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 4시에 저는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